أنا حسن. هي ليلى. أنا حسن. هي ليلى. 네, 앞서 원어민 선생님 두 분의 대화 영상을 보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와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신을 소개하거나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신원을 확인할 때에는 인칭 대명사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아랍어에서는 인칭 대명사가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특히 아랍어에서는 남녀 성이 구별되기 때문에 특히 2인칭과 3인칭 대명사는 남성과 여성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문장에서 인칭 대명사는 주어로 활용되고 단독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통상 독립 인칭 대명사라고도 불리는데요. 여기에 남성분이 이렇게 대화를 아나 하사눈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나는 1인칭 대명사로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해서 1인칭 대명사인데요. 뒤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같이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나 핫산운 하면 저는 핫산이에요. 저는 핫산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은 상대방도 자신을 소개를 해야겠죠. 여기에 왼쪽 여성분은 히야 라고 했습니다. 이 히야는 3인칭 여성 대명사로서 그녀는 이라고 해서 영어에서는 she 이렇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히야 뒤에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밝히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히야 라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라일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랍어에서는 독립인칭 대명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1인칭, 그리고 2인칭, 그리고 3인칭. 그런데 2인칭과 3인칭은 남자와 여자 이렇게 남녀가 구분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1인칭을 보시면은 아나는 나는 이라는 뜻이고요. 2인칭 남성을 먼저 보시면 2인칭은 안타 라고 하면 당신은 상대가 남자일 때 당신은 해서 안타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대가 여성이면은 2인칭 여성으로 해서 안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3인칭 남성 그는 그가 라고 할 때는 후아 라고 해서 3인칭 독립인칭 대명사를 쓰면 되고 3인칭 여성 그녀는 이렇게 할 때는 히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هل أنت كمال؟ لا أنا حسن. هل أنت كمال؟ لا أنا حسن. 네, 또 대화 영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 할은 평서문 앞에 위치하여서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오른쪽 여성분이 할 이라고 이렇게 의문사를 붙여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뒤에 안타 카말 이렇게 얘기를 하였는데요. 이때 할이 없을 경우에는 뒤에 안타 카말만 이렇게 말을 했을 경우에는 평서문으로 당신은 이렇게 2인칭 남성 대명사로 당신은 카말이다 라고 이렇게 평서문이 되는데 앞에 의문사 할을 붙이게 되면은 바로 의문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카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의문문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특히 이 아랍어에서는 의문문의 제일 뒤에 물음표를 붙이게 되는데 이 물음표의 형태가 우리가 쓰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좌우 반전을 시켜서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화에서는 의문문을 사용할 때에는 제일 마지막에 오는 그 단어의 억양을 약간 이렇게 어조를 올리듯이 말을 하면은 그 물음표를 대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당신이 카말입니까? 이렇게 상대가 물었으면은 예 아니면 아니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겠죠. 만약에 긍정의 경우 예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려면은 아랍어에서는 남
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부정의 경우, 이렇게 카말이 아닐 때, 부정의 경우에는 아니오라고 얘기할 때는 아랍어에서는 라라는 이렇게 부정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의 남성분이 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니요, 저는 카말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니요 하고, 그리고 뒤에 다시 정정을 하여서 자신을 소개를 할 텐데요. 똑같이 우리가 앞서 배웠던 1인칭 대명사 나는에 해당하는 아나를 붙여서 뒤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왼쪽의 남성분은 아나, 저는 핫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جيم جيم 네, 짐의 음가는 알파벳으로 제이고요. 한글에서는 지읒과 비슷한 발음이 나옵니다. 먼저 짐의 독립형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짐은 기준선을 중심으로 위에서 약간 기울여진 사선을 긋고요. 그리고 기준선 아래로 반원을 그리듯이 아래로 쭉 내려오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점을 이렇게 찍어주시면은 짐의 독립형이 완성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짐의 어두형을 보시면 기준선 위로 사선을 좀 더 기울여진 형태로 내려와 주셔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사선을 그으시면 됩니다. 짐의 어두형은 독립형과 달리 뒤에 오는 글자와 계속해서 연결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반원을 그리지 않고 뒤에 쭉 직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점을 하나 찍어주시면 짐의 어두형이 완성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짐의 어중형은요. 앞에 어떠한 글자가 있을 때 연결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그 연결선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똑같이 위에서 아래로 사선을 이렇게 그어 주시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직선을 그립니다. 마찬가지로 뒤 오는 글자와 연결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직선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리고 밑에 점을 하나 찍어 주시면 짐의 어중형이 완성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짐의 어마령은요. 네, 앞자음에 연결선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짐의 독립형처럼 똑같은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래로 반원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가운데 점 이렇게 하나 찍어 주시면 짐의 어마령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하 네, 다음은 하인데요. 이 하는 단순히 우리가 하라고 발음을 하지 않고 마치 이제 창문을 닦을 때 입김을 불듯이 하 이렇게 발음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음가를 표시를 할 때는 H라고 하지 않고 H 밑에 점을 하나 찍으면 이 하의 음가를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의 독립형을 보시면은 짐과 그 형태가 비슷한데요. 똑같이 이렇게 직선, 약간 사선을 그려주시고요. 기준선을 중심으로 기준선 아래로 반원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짐과 달리 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이 없는 걸 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은 어두형을 보시면 똑같습니다. 짐과 똑같이 이렇게 사선을 위에서 아래로 그어 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오는 글자와 연결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기준선을 따라서 왼쪽으로 쭉 그어 주시면 어두형이 완성이 됩니다. 다음으로 어중형도 마찬가지로 앞자음에 그 연결선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사선을 좀 만들어 준 다음에 그리고 기준선을 따라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그어 주시면 하의 어중형이 완성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의 어마령도 짐의 어마령과 마찬가지로 앞자음에 연결선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하의 독립형 형태를 그대로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 컴퓨터 글씨에서는 약간 이렇게 앞자음에 연결선을 만들 때 살짝 올라갔었는데요. 사실상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쭉 그은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 하, 네, 다음은 카입니다. 이 아랍어에서 카라는 발음은 한글의 키읔과 달리 약간 목을 긁는 듯한 긁는 듯이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카의 형태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앞서 우리가 배웠던 짐과 하의 형태와 그 형태가 비슷하죠. 다만 위에 이렇게 점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하의 독립형을 보시면 똑같이 약간의 사선을 그려주시고, 그리고 기준선 아래로 반원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위에 점을 이렇게 찍어 주시면 카의 독립형이 완성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카의 어두형은요, 똑같이 위에서 아래로 사선을 만들어 주시고, 기준선을 중심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직선을 그려 주신 다음에 뒤에 오는 글자와 계속 이어서 써야 하기 때문에 반원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에 점을 이렇게 하나 찍어 주시면 하의 어두형이 완성이 됩니다. 네, 어중형은요, 앞점의 연결선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위에서 아래로 사선을 만들어 준 다음에 기준선을 따라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직선을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오는 글자와 연결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반원을 그려주지 않는다는 걸 좀 주의해 주시고요. 또 위에 점을 이렇게 하나 찍어 주시면 하의 어중형이 완성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의 어마령은요, 앞자음의 연결선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의 독립형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태를 이렇게 그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점을 이렇게 찍어 주시면 하의 어마령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단모음에 대해서 배우실 텐데요. 아랍어에서는 단모음, 세 개의 단모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모음이라는 것은 장모음과 이중모음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모음인데요. 이 단모음은 그 음가가 한국어 모음의 아, 우, 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랍어의 단모음은 자음의 위에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래에 이렇게 표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단모음은 파트하, 덤마, 그리고 카스라라는 세 개의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파트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파트하라는 것은 아랍어 동사의 열다라는 의미의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인데요. 마치 우리가 입을 아라고 이렇게 벌려서 발음을 하듯이 거기에서 따와서 명칭을 파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호는 이렇게 보시면 밑에 사선은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요. 이 사선은 어떤 자음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준 사선이고요. 이 자음 위에 아 라고 해서 약간 45도로 기울여진 직선을 그려주시면 모음 파트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음은 음가는 A이고요. 한글에서는 아라는 발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시면은 마라고 해서 우리가 앞 시간에 마라는 글자를 배웠었는데요. 우리가 음가를 쓰면은 B에 해당됩니다. B에 해당되는데 그 위에 모음 파트아를 이렇게 그어주시면은 아라는 발음이 돼서 음가는 A 이렇게 같이 써주는 거죠. 그래서 발음을 할 때 마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 덤마는 똑같이 아랍어 동사에서 모으다라는 의미의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우 이렇게 모으듯이 거기서 모양을 따와서 나온 명칭인데요. 부호는 똑같이 밑에 어떠한 자음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위에 마치 우리가 와우를 배웠었는데 그 와우의 작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음이 있고 그 위에 와우의 작은 형태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덤마의 모음이 부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가는 영어로는 알파벳으로는 U이고요. 한글에서는 우에 해당됩니다. 또 똑같이 예를 들어보면은 마라는 자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음의 모음이
앞서 배웠던 아의 파트아가 아니라 우입니다. 이렇게 우이면은 음가를 쓸 때 먼저 자음의 음가인 B를 써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모음의 음가인 U를 써주시면은 발음을 할 때 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카스라는 아랍어 동사 찢다에서 파생된 명사인데요. 이렇게 입을 이렇게 이라고 이렇게 벌리듯이 거기서 모양을 따와서 카스라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음 부호는 똑같이 어떠한 자음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밑에 이렇게 사선을 그어주시면은 카스라 이의 부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가는 영어 알파벳의 I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글로는 E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이 자음 바가 있을 때 음가를 B라고 한번 써주고 그 다음 그 자음의 모음은 여기에 보시면 E의 모음 카스라가 있죠. 그래서 카스라의 음가가 I니까 B, D, I 이렇게 써주시면 B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단모음에 이어서 장모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모음도 단모음과 마찬가지로 3개의 장모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모음 아, 우, 이 세 가지와 비교했을 때 그 발화 길이가 1.5배 정도 연장됩니다. 그래서 발음을 할 때 아, 우, 이로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음가를 표기할 때도 아에서는 그냥 알파벳 A만 쓰는 게 아니라 위에 연장된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짝대기를 이렇게 그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도 위에 장모음일 때는 직선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의 장모음도 마찬가지로 위에 이렇게 직선을 만들어 주면은 이게 아, 우, 이 장모음의 음가를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네, 장모음은 이렇게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아랍어 자음인 알리프, 와우, 야를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요. 네, 먼저 장모음을 보시면은 부호가 첫 번째 장모음을 보시면 알리프가 이렇게 뒤에 있죠. 앞에 어떠한 자음이 있고 그 자음의 모음이 단모음의 파트아, 아 모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알리프가 이렇게 있으면은 장모음 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가는 이렇게 아 이렇게 생겼고요. 발음은 한글의 아, 근데 조금 1.5배 정도 길게 발화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바라는 글자를 보시면은 바가 있으면 그 바라는 자음의 모음이 파트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이때는 그냥 마 이렇게 단모음인데 이 파트아의 뒤에 자음 뒤에 바로 알리프가 이렇게 있으면은 바라고 해서 장모음 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음을 할 때 1.5배 길이로 바 이렇게 발화를 하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로 우는 똑같이 앞자음의 모음이 덤마를 가지고 있고 뒤에 와우라는 자음이 이렇게 있을 때는 우의 장모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마가 있는데 바의 모음이 덤마, 우의 단모음을 가지고 있고 뒤에 와우가 이렇게 쓰였을 때는 그냥 단모음 발음하듯이 부가 아니라 부 이렇게 길게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가를 표시하면은 B 써주고 U 위에 직선을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의 장모음인데요. 이는 앞자음의 모음이 카스라, 이를 가지고 있고 뒤에 야, 자음의 야가 있으면은 이의 장모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가는 I 위에 짝대기가 있고요. 똑같이 한글은 그냥 이이지만은 아랍어에서는 이 이렇게 길게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를 들면은
바에서 바의 모음이 카스라를 가지고 있으면 이때는 단모음 비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만약에 뒤에 야의 자음이 이렇게 있다. 이럴 때는 장모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에서 이렇게 길게 발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알리프와 와우와 야는 자음으로서도 기능을 하지만 장모음으로서도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먼저 이 알리프, 와우, 야가 자음으로서 기능을 할 때는 먼저 단어의 제일 앞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모음을 가실 때 자음으로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왈라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와우가 있죠. 여기 와우는 단어의 제일 맨 앞에 위치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모음 파트아, 아라는 모음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와우가 장모음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음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때 알리프는요 똑같이 단어의 제일 앞에 있기도 하지만 자신의 모음을 가지고 있죠. 밑에 카스라, 이라는 모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도 알리프도 장모음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음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리프와 와우, 야가 장모음으로 쓰였을 때에는 어떤 방법이 있냐? 다른 자음 뒤에 연결되어 쓰이면서 자신의 위와 아래에 단모음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 가운데 야의 어중형이 있죠. 이 야는 지금 앞에 달이라는 자음 뒤에 연결해서 써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위아래에 어떠한 모음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야는 자음의 야가 아니라 달의 장모음으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음할 때 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꺼디문이라고 해서 오래된이라는 단어의 뜻인데 마찬가지로 야가 이렇게 어중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자음 달이 있고요. 또 뒤에는 야가 어떠한 모음도 가지지 않고 있죠. 이때 그래서 야는 자음으로서의 야가 아니라 장모음으로서의 야를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해서 꺼디문 이렇게 장모음으로서 발화가 되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아부와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와우라는 자음도 있고 알리프라는 자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와우는 지금 보시면 위에 지금 모음, 자신의 모음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장모음이 아니라 자음으로서 역할을 하는 와우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뒤에 오는 이 알리프는요, 와우라는 자음 뒤에 있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 이 알리프라는 글자가 어떠한 모음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와우의 장모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 길게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오늘은 아랍인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많이들 그렇진 않지만 한국에서는 관습적으로 주로 남자가 쓰는 이름 그리고 여자가 쓰는 이름이 이렇게 있죠. 하지만 이건 남자 이름이다, 또 이건 여자 이름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아랍에서는 남자 이름과 여자 이름을 구분지어서 사용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있으나 이름의 제일 뒤에 여성 표지어인 타마르부타나 알리프 막수라가 있는 경우에는 대개 여성 이름입니다. 남자 이름으로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 있을 텐데요. 대표적으로는 하산이라든지 알리, 그리고 살림, 사미르, 아미르, 카림, 무스타파 등이 있고, 여자의 이름의 경우에는 살리마, 그리고 사미라, 아미라, 그리고 파티마, 그리고 라일라와 후다 등이 있습니다. 또한 아랍인은 이슬람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과 함께 성경이나 코란에 등장하는 예언자의 이름을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슬람식의 이름으로는 대표적으로 아흐마드, 하미드, 무함마드, 그리고 압둘 카림, 압둘라, 그리고 압둘 라흐만 등이 있고, 또 예언자의 이름으로는 유스, 무사, 그리고 이브라힘, 그리고 마르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 이름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우리들의 이름과는 다르게 아랍 이름은 이렇게 한 단어 내지 또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 조금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아랍 이름의 구성 요소로 크게 쿤야, 그리고 본명인 이슴, 그리고 부칭인 나삽, 그리고 락갑인 락갑과 그리고 니스바 이렇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쿤야의 경우에는 아랍인들은 부부에게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의 이름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르지 않고 이 쿤야라는 것을 사용하여 자녀의 이름으로 대신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면은 한 아버지의 자식 이름이 후세인이면 아버지라는 의미의 아랍어 아부와 함께 연결하여서 아부 호세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어머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머니라는 뜻의 um무와 자식의 이름을 같이 연결을 해서 ummu 호세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한 아버지의 자식 이름이 민수라면은 그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의 이름을 직접 호명하는 것이 아니라 민수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본명, 즉 이슴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직후 또는 할례식을 거행할 즈음에 본명이 주어지는데요. 대체로 결혼해서 자녀가 있기 전까지는 이 본명으로 불립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사미르, 하산, 또 파티마, 라일라 같은 것들이 본명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로 부칭인 나삽이 있습니다. 이 나삽은 본명 바로 뒤에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서로 친자 관계를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자식이 아들인 경우에 아들의 본명 뒤에 아들이라는 의미의 아랍어 이븐을 붙이고 바로 그 뒤에 아버지의 이름을 붙입니다. 반대로 딸인 경우에는 딸의 이름 뒤에 딸이라는 뜻의 아랍어 이브나 또는 빈툰을 붙이고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를테면은 아들의 이름이 후세인이고 그 아들의 아버지 이름이 칼리드라면 호세인 분 칼리드라고 아들을 부르는 거죠. 우리로 치자면은 영철의 아들 민수와 같은 겁니다. 네 번째로 락갑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락갑은 일종의 별명, 또 애칭 또는 존칭인데요. 주로 종교인이나 정치인과 같이 유명인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이 락갑을 대신해서 우회적으로 그 사람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니스바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니스바는 혈통, 종파, 출생지와 같은 출신 배경이나 조상 중에서 유명했던 어른의 직업이나 아니면 집안의 전통 가업을 나타내는 직업 이름의 요소로 이름 맨 마지막에 붙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바그다드 출신이면 이름 맨 뒤에 알 바그다디라고 붙여주는 것이죠. 또 만약에 그 사람의 집안이 대대로 시계를 수리하거나 아니면 시계방을 운영해 왔다면 맨 마지막에 아사티라는 니스바가 이렇게 붙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아랍인들은 이렇게 전통적인 이름 체계를 지향하고 단순화된 형태의 이름을 선호합니다. 대체로 본명 뒤에 부친의 이름과 그리고 조부의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거나 더 간단하게는 본명과 부친의 이름만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아랍인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랍 친구와 만났을 때 아랍 친구에게 여러분들의 한국 이름을 직접 말해서 자신을 소개해 주는 것도 좋지만 아랍 이름으로 말하게 되면 좀 더 빨리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